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거 각본인데 사실은 원작 만화, 웹툰 만화거든요. 강풀 알고 있지 얘들아? 정말 유명한, 나 강풀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웬만한 강풀 만화는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강풀의 반전의 묘미 뛰어나지요. 근데 이제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이제 반전의 묘미보다는 또 다른 어떤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사회의 모순을 조금은 계속 비판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면이 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근데 이제 강풀 만화 웹툰을 각색한 것인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시나리오 각본 같은 거니까 이게 막 그렇게 또 막 어렵거나 중요하거나 하고 다뤄질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글을 보는 눈, 이런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눈을 키우고자 EBS에서 나온 거니까 한 번쯤 보고 넘어가되, 이거는 막 내용 정리나 설명보다는 뭐 유명 작품 이런 게 아니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151페이지를 잠깐 펴시면 34번의 보기만 좀 정확하게 읽어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4번의 보기에다 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보기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 작품은요, 근대화 과정에서 밑줄 긋고 계시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노인들이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모습까지 밑줄을 그으시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우선 첫 번째 초점입니다. 근대화 시대라는 거죠. 근대화 시대에 시간이 흘러 그 전에 참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결국은 노인이 됐어요. 그 노인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작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주된 인물들이 다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끼리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노인들이 어떻게, 각 노인들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뭐 대표 인물 한 4명 정도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그 밑에 밑줄 긋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경제적인 공공을 겪으면서도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보려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러니 요인들의 소외된 삶이 특히나 대표적인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궁핍한 공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고통을 느낀다거나, 이게 이 작품의 핵심 엑기스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돼서 제가 요 정도 필기하는 거예요. 작품은 제가 수업할 때마다 작품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살짝살짝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를 던져주는 방식이 다른 건 알고 있지? 얘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도 밑줄 더 긋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작품에서 정말 중요시 다루는 건 얘들아,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져가는 그 다음이에요. 서로에게 애틋함을 전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인들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요,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서로를 위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노력, 그리고 끝끝내 우리의 미래 희망이 좌절된 검은 어두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밝은 미래로 끝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만화다 보니까 얘들아 조금은 상징적인 면이 조금 더 있어요. 특히나 강풀 만화가. 그래서 딱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왜 나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니까 왜 보통 강풀 만화 또 특징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 사람들, 물론 나중에 이들은 또 연결이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따로따로 막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거든. 나 강풀 만화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나나?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치? 그게 특징인데, 그래서 가작품을 바라보면 가작품에는 누구하고 누구가 나오냐면요, 송씨하고 거기 왜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만석이라고 하는 노인과 송씨라고 하는 노인, 여자입니다. 송씨는 그 우연히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만석이라고 하는 노인 분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송씨를. 근데 어찌됐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송씨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동사무소를 가서 그거를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나중에 그 두 번째 날을 먼저 보면 군봉이라고 하는 또 할아버지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이 부인이 치매인 거야. 그래서 치매지만 정말 정성껏 그 정성껏 돌봐주고 있는데 이제 치매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 알고 있죠. 집도 못 찾아. 그러니까 한번 집 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하러 나갈 때는 문을 잠궈 놓고 나가고 이러거든. 그런데 아주 한 번쯤 문을 잠그는 걸 잊어서 안 잠그는 바람에 부인이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거를 여기 만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노인분이 우연히 이렇게 알게 돼서 어떻게 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이 군봉이라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서로 연계가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치매 부부가 이제 너무 치매가 심해지니까 이제 함께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송 씨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이렇게 사랑을 해도 이렇게 결국 이별하는 거라면 이라는 마음 아픔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그 고향으로 사라진 송 씨를 그리워하다가 만석도 죽고 뭐 이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지만 송 씨가 결국은 약간 환상처럼 만석이라고 하는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한테 오는 김만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쫙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작품은 맞습니다만 중간중간 삶의 애환이 들어가 있지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이 작품에서 가지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애환은 그러니까 소외된 삶의 현실이요.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소외된 삶의 현실. 제가 그 부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동사무소로 데려가잖아. 그래서 왜 나오는 연금 같은 거 노인한테 주는, 가난한 노인들한테 주는 그거 있냐라고 했더니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149페이지 잠깐만 펴봐 주세요. 거기에서 2, 4, 6, 8, 10줄 정도 올라가면 그 연하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만석이라고 하는 노인을 잘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냐고 하니까 10만 원 했어, 15만 원 이제 물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보일러 기름값도 안 되는 걸 했더니만 송 씨의 대사 보이십니까? 자, 밑줄 그세요. 그 많은 돈을 준다고요? 정말 보일러 값도 안 될 수 있겠지요. 적은 돈이거든. 근데 그걸 정말 그 많은 돈을 준다고요? 에다 밑줄을 그으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그것도 많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 또한 많게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노인의 모습이구나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감동 먹어가지고 빨리 해드려 해서 해주잖아. 자, 뒷장을 넘어갑니다. 자, 뒷장을 넘길게요.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2, 4, 6줄을 보시면 송 씨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세요. 이제 서류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지.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건 주민등록조차 만들고 살지 못했던 소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밑줄 긋습니다. 밑줄, 주민등록이 없다는 건 그것조차 만들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소외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직원들이 만들어 주려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했지만, 등본을 만들려 했지만 이름이 딱히 이제 옛날 사람들, 특히나 여성들은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 뭐 남존여비까지는 너무 멀어요. 근데 남아선호 사상도 꽤 심했으니까 이 당시만 해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리셨을 때, 그러다 보니 여자아이한테는 이름을 딱히 지어주지도 않고 그것을 막 그렇게 심각하게 불러주지 않다 보니까 송씨로 불려졌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름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불려지지 않으니까 잊혀진 거지. 그래서 송씨로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크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었던 사람, 그랬더니 만석이가 자꾸 이게 이름 부르려니까 미안하다, 노인이라 만석 노인이 지어주지요. 송이뿐, 이뿐 말고 이뿐, 나는 송이뿐이야 라는 자신의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대사를 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따뜻한 애정과 그리고 따뜻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나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자식에게 기대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이 세상에. 단지 나이 들고 힘들면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거나
받으려 하지 않는 자식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군봉의 날락 보세요. 군봉의 과거 첫 번째를 보시면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군봉과 가족들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딸 자식들이 젊었을 때.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영옥 딸입니다.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은 군봉, 그나마 택시기사 일을 할 때죠. 그리고 군봉의 장남, 차남, 그리고 막내딸 영옥이 서 있고요.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장으로서, 이때는 아버지가 군봉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장이었을 때겠지. 이때는 이들이 당연히 화합하고 같이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가장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이제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건 이제 여기서의 의미는 그거지. 경제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나이가 든 노인이 되고 나니까 딸 자식들은 떠나죠. 그 모습입니다. 자, 밑에 이때까지는 행복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단언을 하죠. 밑에 장남, 노후 걱정은 마세요. 저랑 상욱이랑 아마도 둘째 차남 이름이 상욱일 겁니다.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했더니 또 영옥이도 나도 시집 안 가고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이런 말 안 믿습니다. 부모들 나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이거 안 믿어요. 안 믿지만 믿고 싶죠. 그런데 안 믿고 있어서도 안 돼. 자, 그 밑에 차남 두 분은 꼭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엄마 아빠가 든든한 그늘이었을 때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군봉 부부와 첫째 아들과 며느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했죠. 그리고 둘째 영옥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얘기합니다. 직장도 너무 멀고 해서 결혼하면 분가할 생각입니다.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자주 찾아뵈지 않을 거잖아. 자, 두 번째, 거기 밑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아들이 떠났고요. 군봉 부부와 마주하고 있는 둘째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이 사람 몸이 약해서 못 모시겠네요. 점점점이 생략되어 있고요. 원래 장남인 형님이 모시는 게 맞잖아요. 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이 꼭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 말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아래로 내려오면 딸도 얘기를 할 겁니다. 죄송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자주 찾아뵐게요. 자주 찾아뵙지 않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떠나고 우린 그저 말만으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그러니까 말만으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에다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까? 공허한 약속이죠. 공허한 약속이고 말만으로 자주 찾아뵌다는 건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다.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 사실 뭐 자식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근대화된 현실은 맞습니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하나 특징을 잡아주자면 거기 중간중간 군봉의 소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얘들아. 요거 요쪽에다 쓸게요. 알고 계시는 거지만 군봉의 소리라고 나와 있는 거 원래는 보통은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다른 작품 혹은 이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런 표현으로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 얘기하는 건지 알죠? 화면은 나오지 않겠다. 즉 소리만 나오겠다. 그러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소리로만 자신의 내면이라든가 생각인데 여기서는 생각, 내면을 아주 많이 표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었었죠. 작품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너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아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작품이야. 얘 틀을 알아야.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매번 얘기하는 거 얘들아 이제 지겹지? 지겨워도 들으세요. 그래야 머리에 너희가 각인이 되지. 이 지문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설사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지문이 아닐 수 있거든. 그럼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그럼 나는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야? 대체 얘는 어떤 내용이야? 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다르다는 거야. 그러려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막 열심히 읽고 얘들아 요거 한 줄 한 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볍게 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잘 필기해 놓으시고 한 번쯤 더 지문은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 마무리하고 또 다음 작품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